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살면은 장점들도 많고, 저 또한 그런 장점들 때문에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위치나 이제 여기서 맞닥뜨리게 되는 자기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늘 그렇듯 오늘도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싱가포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얻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꼭 싱가포르이 아니어도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전부 다 대우를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분들 말고 일반적인 한국인 직장인들이 외노자로서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미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해외로 이주를 한다는 게 한국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한국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임금이나 대우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현지 물가 대비해서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에요. 제 친구 중에도 맨몸으로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성공 케이스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금융, 석유화학, 그리고 법률 같은 몇몇 산업을 제외하면 현지 친구들에게도 임금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고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서도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 친구들도 오히려 호주를 비롯해서 영미 문화권으로 해외 취업을 하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어요. 게다가 고용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하면 보통은 영미권에서 온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젊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맨몸으로 부딪혀서 아메리칸 드림 같은 한번 내가 해외에서 성공을 이뤄보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의 임금 체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저임금 또 노동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연봉이나 대우를 받고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쉬움 없이 헤어지거나 간다는 사람 안 붙잡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줘서라도 데려오는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이한테 이제 한국 친구들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 싶어서 한국 엄마 아빠들을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싱가포르에 올 때는 대우를 제법 잘 받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5년 이내에 떠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당장 몇 년간은 이제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뭐 대우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오는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언어나 비자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경쟁자들보다 조금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신입이나 본인의 이제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없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도, 중국, 동남아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한국인으로서 경쟁 우위에 있는 면도 물론 있지만 오늘은 그런 장점보다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어에 대한 이제 조금 걱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어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다 어떻다 해도 인도 친구보다 영어를 잘하기는 조금 힘들 거고요.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 친구보다도 중국어를 잘하는 분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참 헬조선이다 뭐 이런 단어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오시게 되면 한국 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불만들을 늘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기회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뭔가 현지에 만족하거나 정착하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반면 같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말레이, 중국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 주변국에서 온 친구들은 본국하고 비교했을 때 뭐 급여 수준이나 싱가포르에서의 삶의 질이 괜찮기 때문에 현지에 잘 적응을 하고 지내거든요. 게다가 이 친구들 대부분이 싱가포르에서 뭐 대학을 졸업했거나 호주를 비롯해서 영미 문화권에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나 뭐 학력이나 능력에서 결코 뒤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도 중국계 말레이 친구,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친구 이렇게 외국인들도 같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어, 영어, 그 다음에 뭐 일상적인 문화에서 현지인들하고 이질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지에 적응을 되게 잘하고 지내고요. 저도 이 친구들이 먼저 저한테 나 말레이 사람이야 아니면 나 중국 사람이야 말을 하기 전에는 전 그냥 다 싱가포리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회사에서는 뭐 거의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인을 써야 되는 포지션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중국계 말레이 친구나 중국인 친구들을 고용하는 게 외국어 능력이나 임금, 그 다음에 현지 적응 면에서도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싱가포르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뭐 슬프고 냉정한 현실이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성과를 내거나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나 영미 문화권에서 온 고소득 전문직 친구들, 그리고 이제 외국어나 저임금으로 이제 다른 장점들이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주변 국가 친구들 이제 사이에서 한국인들의 위치가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경력을 쌓거나 전문적인 분야가 없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라고 하면 싱가포르에서 사실 적응을 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단순히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오겠다고 하는 신입이나 경력이 조금 짧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싱가포르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뭐 경력이나 해외 경험을 이제 쌓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싱가포르만한 나라가 또 없기도 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라고 뭐 경쟁이 없고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이 워낙 글로벌한 도시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역동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한 환경이라는 건데요. 본인 업무나 회사가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뭔가 발전을 계속하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뭐 20, 30대 분들 같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꾸준히 자기가 발전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정체되고 답답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가장 최근에 제가 뭔가 가슴 뛰고 뭔가 나도 해봐야겠다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곳이 중국 선전하고 베트남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를 따라서 여행 겸 놀러를 간 거였지만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이 도시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더라도 뭔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고 나도 여기서 뭔가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극들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 수준이나 산업 발전 단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없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뭐 그랩 같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본사를 두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도 역동적이고 변화를 하고 내가 이제 성공의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막상 현지에 와서 생활을 해보면 내수시장이 워낙 작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위주로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라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나 그랩 같은 스타트업도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는 게 법인세나 테스트 마켓 같이 이제 경영상의 이제 장점 때문에 들어오는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전 세계에서 이제 고급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라 나라 자체에서의 뭔가 역동성을 만들어내거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면이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저희 사촌 누나한테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 누나는 2년 동안 이제 싱가포르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싱가포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뭔가 룰에 잘 따르고 고분고분한 분위기라 식상하기 쉽고 창의성은 한국보다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누나는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라 그때 당시 저한테 상당히 미국인의 시각에서 이제 싱가포르 생활들을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이런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 이제 창의성이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경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거를 뭐 자극을 받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으로 이제 풀려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뭐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해서 뭐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나 강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줘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건 교육으로 결코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도 뭔가 내가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해야겠다 이런 도전 정신들이 있을 때 창의력도 생기고 기업가 정신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 살짝 충격을 받고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갖게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궤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로켓이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이들한테 아빠가 쏘아 올린 전기 자동차가 지금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고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한테 어떤 상상력이나 꿈을 키워주고 있을지에 대한 이제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살짝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재밌는 영상을 그냥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들었던 생각이에요. 물론 미국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창의력이 넘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60억 명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일론 머스크랑 한두 명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 같은 거에도 열광을 하고 뭐 조금은 황당하지만 뭐 애니메 같은 거에도 푹 빠져보고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현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공간이 제약이 있고 인구 수나 이제 경제 분야의 이제 다양성 같은 것도 조금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뉴스들이 조금 심심하고 큰 자극을 받을 만한 게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물리적인 공간만큼 제 생각이나 사고 방식도 함께 작아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제가 만났던 사업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보다는 뭔가 사람도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도 조금은 덜 된 곳에서 기회가 더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직장 내에서의 한국인으로서 샌드위치 신세랄지 창의적이거나 다이나믹하지 못한 이런 환경이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회사나 모든 이제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제 회사 동료들이나 저희 아이 학교에서 만나는 호주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다른 장점들 때문에 싱가포르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도 꽤 많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계보다는 다른 곳에서의 기회나 장점들을 더 크게 보셨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싱가포르로 취업이나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